이란 반정부 시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 상승 등 경제난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로 지난해 12월 29일 시작된 이번 시위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 진압을 시작했고 시위에서 사망한 희생자가 12,000명을 넘었다는 추정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인물,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을 해임할 권한까지 가진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려 37년간 휘둘러온 하메네이는 어떻게 9천만 인구의 이란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을까요? 이란 국민들은 왜 하메네이 체제에 반발하고 나선 걸까요? 이슈 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를 갖춘 대한민국과 똑같은 공화국입니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죠. 하지만 원하면 언제든 대통령을 자를 수 있는 대통령 위의 인물이 바로 최고 지도자입니다. 페르시아어로는 라흐바르라 칭합니다. 하메네이가 바로 이란의 라흐바르입니다. 라흐바르에게는 왜 이런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걸까요? 이란은 표면상 공화국 형태의 민주주의 국가지만 사실상 종교 지도자인 라흐바르가 국가를 통치하는 신정체제입니다. 신정체제에서 종교 지도자는 인간이 아닌 신의 대리인입니다. 알라의 뜻을 받들어 이슬람 율법을 집행하는 존재인 만큼 그 어떤 세계의 독재자보다 강력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제2대 라흐바르로 이란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해왔습니다. 그에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군과 언론, 정보기관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신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정규군 외에 혁명수비대라는 별도의 군대도 갖고 있죠. 1939년 가난한 종교학자의 아들로 태어난 하메네이는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 근본주의에 심취합니다. 아랍어도 구사했던 그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등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이슬람학자 사이드 쿠툽의 저서를 페르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대학생 모임 등에서 근본주의를 설파하다가 경찰의 체포 및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속주의를 표방했던 당시 팔레비 왕조에 강한 반감을 가진 건 당연했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서구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란 여성들은 지금과 달리 차도르 대신 미니스커트를 착용했고 코란 대신 보글을 읽었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하메네이는 팔레비 정부 타도를 외치는 이슬람 혁명 운동에 뛰어듭니다. 당시 이 운동을 이끌던 루홀라 호메이니를 추종하며 그를 도왔는데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성공으로 친서방 군주제였던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고 호메이니를 최고 지도자로 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호메이니의 종교적 제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하메네이도 권력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는 바로 혁명수비대 차관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마무드 알리 라자이가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 보좌진이 놓고 간 서류 가방 속 폭탄이 터져 사망하고 만 겁니다. 호메이니의 신임을 받던 하메네이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의 나이 42살이었습니다. 하메네이는 1989년 국부로 불린 호메이니가 사망한 이후 제2대 라흐바르로 등극합니다. 이후 37년간 국가 최고 권력을 쥐고 있죠. 대통령을 8년이나 역임했지만 하메네이의 입지는 라흐바르 등극 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호메이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나치게 권력에 욕심을 부린 것이 도리어 화를 부른 겁니다. 호메이니는 이슬람 혁명의 원칙이었던 상호 견제 정치를 엄격히 지키며 행정부와 입법부에게 권한을 줬지만 하메네이는 정보기관, 군, 언론 등에 자신의 최측근들을 심으며 권력을 독점해 나갑니다. 2008년 워싱턴 포스트의 주말판 퍼레이드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 중 하나로 하메네이를 선정했죠. 성난 민심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수십여 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2009년 강경 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작된 시위는 10개월 넘게 지속됐고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2019년 휘발유 가격 50% 기습 인상도 반정부 시위의 촉발제가 됐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경제난 등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져 시위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소 180명이 숨졌고 사망자는 최대 450명 이상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시위가 미국이 사주한 공작이라며 강경 진압을 정당화했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9월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22살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 조사 도중 사흘 만에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히잡 반대 시위라 불렸던 이 시위로 500명 이상 사망했죠. And we found credible figures of 551 deaths, amongst them at least 49 women and 68 children, in 26 out of the 31 provinces in Iran. 기존에는 정치적 이유가 컸던 시위들인데 이번 시위는 오랜 기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 제재 영향으로 누적된 경제난이 도화선이 됐다는 게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저항으로 테헤란의 시장, 그랜드 바자르의 상인들이 상점문을 닫은 것이 이번 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12월 기준 42.2%까지 치솟았고 리아라 가치는 약 10년 만에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장기화된 독재에 지친 민심이 극심한 생활고와 합쳐지면서 시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던 이 영상,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은 채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인 뒤 그 불로 다시 담뱃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를 모방한 사진들도 속속 올라왔죠. 이슬람 근본주의 체제인 이란에서는 여성의 히잡 미착용과 여성의 흡연, 하메네이 사진 훼손 모두 중대범죄입니다. 사회의 금기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이 영상에 이란 여성들이 지지를 표하며 동참한 겁니다. 시위대가 모스크를 불태우고 이슬람 표식이 들어간 이란 국기 대신 옛 왕조 시절 국기를 내거는 장면도 포착되죠. 이란 당국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8일 밤부터 인터넷과 문자 서비스를 차단해 사실상 이란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메네이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는 무력 진압도 참혹한 수준입니다. 영국 소재의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전국에서 최소 12,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하는 대신 사법 절차 없이 즉결 처형하고 있다는 참혹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메네이의 시위대 유혈 진압이 도를 넘자 미국도 개입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력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There seem to be some people killed that aren't supposed to be killed. These are violent. If you call them leaders, I don't know if they're leaders or just they rule through violence. But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The military is looking at it, and we're looking at some very strong options. 하메네이도 끝까지 미국에 맞서 싸우고 체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지는 석관으로 묘사한 그림을 게시하고 트럼프는 곧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경제난 항의 시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열린 친정부 집회를 소개하면서 이란 국민은 강인하고 깨어있다며 지지층을 독려했습니다. 억눌린 민심이 거리로 터져나온 지 19일째. 이번 시위가 또 한 번의 유혈 진압으로 끝날지 37년간 유지되어온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너뜨릴지 세계의 시선이 테헤란을 향하고 있습니다.